네, 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난TV의 닥터운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4일 오후 7시 37분 현재 영상 녹화 중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터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든 위험 투자 자산에 있어갖고 폭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하면서 지금 전면전 개시됐다 뭐 이런 뉴스도 지금 도배가 되고 있죠. 사실 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비트코인의 투자 자산 의미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지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 이제는 현실 일단은 큰 악재가 터진 거죠. 터진 거기 때문에 다르게 또 해석하면 악재 해소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라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 딱 하고 나면은 악재 해소로 해갖고 올라가는 그런 거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이 상황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액션이 계속 이제 국가적으로 나올 거고 그 액션으로 인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느냐에 있어서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그 움직임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리스크에 대한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투매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어찌됐든 이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길게 가지는 않을 거고 계속적으로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금리 인상 요게 잠잠해지니까 또 우크라이나라는 새로운 그 악재가 나오면서 올라갈 길을 막아버렸죠. 막아버렸으니까 이 비트코인은 일단 현재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빠진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일주일 가느냐, 2주일 가느냐, 뭐 3주 가느냐, 한 달 가느냐, 1년을 가느냐. 근데 이게 처음 발생 이후에 초기에 한 어느 정도 한 1, 2주, 뭐 길면 한 달 정도는 이제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권이 접어들 거라 봅니다.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뭔가를 손대기보다는 그냥 기다리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제일 현명한 거라 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여기서 이제 리스크 정리를 했었어야 되겠죠. 여기서 우크라이나 그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했던 그날 중요한 자리다라고 했던 요런 자리에서 리스크 대응을 했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 중장기 투자자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손댈 게 없습니다. 그러면 더 빠지면 더 빠질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 메리트는 생기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쯤 돌아오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기다렸다가 그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포착해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부분으로 지금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더 위험해지겠죠. 이미 근데 중요한 거는 물려있는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물려있는 분들은 현재 손절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이제 지금 남은 돈이라도 회수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 시장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그냥 본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차라리 나는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아까 전에 중장기 투자자들하고 포지션을 똑같이 돌아가려고 하는 흐름에 추가 자금을 집행해서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적금 넣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미 정리가 되어 있든지 상황을 추이를 지켜봤어야 되는 상황이 와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적인 추세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밀어내면서 이제 오늘 확실하게 이탈했죠. 그러면은 추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격적인 추세는 다 끝났다는 거야. 기술적인 추세는 이미 이제 엎질러지는 거고, 가격적인 추세는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아 있는 거는 큰 흐름상에 이제 여기 중요했던 이제 지지 저항의 그 역할을 했던 요 부분, 그러면 이제 3,400만원, 3,500만원 요 부분까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 이하로 빠지는 것은, 예, 큰 흐름상의 이제 낙폭과대, 예, 그 구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3,500만 이하로 혹시라도 빠진다면 추세적인 하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되는 거는 여전히 똑같은 그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갖고 우크라이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 전쟁이 터지면은 2m까지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그때 됐을 때는 오히려 파는 게 아니라 사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계속 강조드렸죠.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1파, 2파, 3파, 4파, 1파, 2파 때는 옆으로 횡보했지만 4파 때는 4파 반등 때는 이제 가격을 이제 올려주면서 그 하락의 흐름을 한번 끊어줬다는 거예요. 추세적인 흐름을. 그러면서 새로운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빠지면서 이번에 만들어진 거는 파동상으로는 5파 파동의 이제 마지막 그 파동의 이제 흐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계속 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과매도 구간에 있다.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한두 달 계속 이제 흘러가면서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단기적인, 중기적인 스윙 관련해 갖고도 지금 이제 과매도 구간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뭐 한 1, 2주 안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상황이 어떤 쪽으로 방향이 잡히느냐, 그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이게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 수 있느냐 를 이미 알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낙폭과대한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나는 확인하고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빠졌다고 해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바닥을 다져주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하게 빠지면 급하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반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이제 주가는 급하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가격 라인에서는 반드시 지지 저항의 역할을 다 해준다는 거죠. 급하게 빠졌다, 만약 예를 들어서 3천만원, 3,500만원까지 이렇게 쑥 밀렸다는 거죠. 한 일주일 사이에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호전되는 그 기미가 안 보이고 더 장기화되려고 한다. 그러면 한 1, 2주 정도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이제 시장에 악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격이 이만큼 왔다 해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뭔가 이제 그 세계적인 그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정말 이제 제재나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은 갑자기 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튀어 올랐다고 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 더 눌러주고 다져주는 이런 흐름이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하락 추세를 넘어가서 다시 추세를 만드는 과정이 나온다는데, 그때는 또 똑같습니다. 이평선들 20이라고 60이라고 이런 거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올라갔다가 이렇게 옆으로 기는 이런 흐름이, 옆으로 횡보해주는 흐름이 왜 나야 되냐? 당연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평선이 확장되고 나면 다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기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면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해도 안 늦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걱정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는 일개 이제 개미 투자자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빚내서 투자하신 분이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차라리 일어나야 될 부분, 일어나는 게 더 깔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어떻게 이제 이거를 상황을 끌고 가느냐, 그걸 잘 지켜보고 주가의 하락이 어느까지 나오냐, 그러고 나면은 만약에 3천만원까지 온다, 3,500만원까지 온다, 왔다면 내가 그때까지라도 이제 현업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뭐 횡보해주고 바닥 따지는 그 상황이 와 있다면 추가 매수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추가 매수 해봤자 이제 평단가가 내려오는 것 말고는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 추가 매수할 자금을
새로운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수익 내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얘들이 이제 본자리 갈 때까지 잘 굴린다면은 그게 오히려 이제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이제 모여 시드가 또 모이면은 그때 돼서 이제 뭐 기존에 물려있는 종목에 추가 매수한다든지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 낼 수 있는 지금은 수익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뭐 안 좋은 상황에서 너무 막 극단적으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마시라고 저는 이렇게 오늘 영상 짧게 남깁니다. 네, 안녕.